뭐 날씨가 지금 좀 해가 떠서 따뜻하지만은 내가 핫팩이 필요하다. 핫팩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정말 꼭 괜찮습니다. 그리고 핫팩 받아가시는 길목에서 자신의 이런 의견도 좀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로야 시작하자. 12시 2분이네. 잘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제5회 가천이 마이크 버스킹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변슬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포터즈로 무대 뒤에서만 기획하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이렇게 사회자로 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번 학기가 유난히 짧게 느껴지지 않나요? 1학기보다 2학기가 실적이 짧은 거 마찬가지지만은 뭐 추석도 있었고 얼마 전에 중간고사도 보셨고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다 보면은 날씨도 되게 추워지고 또 기말고사도 보고 나면은 어느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강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당장에 눈앞에 두고 있는 기말고사만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기말고사를 통해서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걱정하는 학우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자신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학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3회, 4회 버스킹 진행을 담당해 주셨던 학우분도 이제는 본인의 꿈을 찾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놓으시고 지금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버스킹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저희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햄버거와 함께 말이죠. 오늘도 보시는 것과 같이 무대에는 이렇게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번 행사와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버스커 분들을 그대로 앉히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버스킹을 본격적이게 한번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5회의 주제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되게 유명한 책에서 나온 그 하나의 그런 일부분이죠. 이거 어떤 책에서 나오는 건지 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시면은 던킨도어즈 쿠폰 6,000원 상당의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 저쪽에 춤추고 계신 분 더 가까이 와주세요. 네. 대답하나요?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 왕자요. 예, 너무 간단한 문제였지만 이렇게 또 감사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나온 일부분이죠. 자, 그럼 넘어가서 버스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버스킹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많이 질문은 아니었는데 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버스킹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시내에서 앰프 하나를 놓고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분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 버스킹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같은 지금 하고 있는 버스킹을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너 뭐 노래 부르러 나가니? 아니 뭐 악기 다루니?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그런 버스킹을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하는 버스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나누는 그런 버스킹을 이때까지 준비하고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유열의 말하는 대로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는데요. 그런 방식이 본인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 방식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소통해보고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패널식으로 만들어서 함께 진행을 해보는 것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요. 어린 왕자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자신의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보여줬을 때
어린 왕자가 이 그림에 되게 큰 공감을 해줍니다. 이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에 대한 그림이 아니느냐. 서로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는 한 대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버스킹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주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맛깔나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 주실 버스커 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버스커는 프레시맨입니다. 17학번이에요. 우리 캠퍼스를 찾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으셨는데 그만큼 학교 생활에 익숙했던 우리의 시야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새롭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을 보고 되게 유명한 힙합 가수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위즈 칼리파 아세요? 이제 분노의 질주 OST에도 참여했던 되게 유명한 미국의 래퍼인데 위즈 칼리파를 매우 닮으신 컴퓨터공학과 17학번 김상우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뒤에 무대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버스커는 저와 같이 입학을 했을 때는 관광경영학과 1학번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과를 관광경영학과를 벗어나서 전과를 택하고 패션 디자인학과에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되게 그 안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작은 거인 패션 디자인학과 1학번 박솔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버스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버스커 같은 경우에는 관광경영학과 16학번 학생으로 지금 2학년인데 입학했을 당시에는 되게 질풍노도의 길을 걷고 학교 앞에 있는 술집 중에 안 가본 술집은 내가 없다. 모든 술집을 다 섭렵해봤다. 되게 많이 놀았지만은 지금만큼은 자신의 꿈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엄연히 하나의 브랜드를 런칭하고 CEO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관광경영학과 16학번 우지은 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럼 이제 앉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버스커를 세 분을 모시고 간단한 소개를 지금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버스커들의 얼굴만 보았다, 위즈 칼리파를 닮은 요 17학번 신입생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되게 패셔너블한 두 아름다운 여하구의 모습만 보아도 뭔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해보고 싶다 싶으신 게 있으면은 부담 없이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던킨 도너츠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쪽에 제 뒤에 계신 분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옷 입은 여성분 남자친구 있으세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있어요. 네, 있다고 하네요. 남자친구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은 아직 시작인 부분이라서 좀 되게 어색할 수도 있다고 느끼는데요. 버스커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 둘씩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 더 우리 사이에 공통 분모가 생기고 더 궁금한 점도 생길 수도 있고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은 더 다양한 생각들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맛있는 햄버거를 드시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관념을 주제로 버스킹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고정관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각기 느끼는 게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도 다 좋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답변 같은 거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소개도 해? 아니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이게 막 학생다운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머리도 마음대로 기를 수도 없고 막 그런 부분에서 항상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다운 거를 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생각하는 게 학생다운 거라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 아닌가. 학생도 어차피 한 명의 사람인데 그래서 좀 그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학생이라면 지켜야 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에 항상 마주하게 되는데요. 뭐 사실 학생답다는 게 누구의 기준에서 정해진 것도 다 하나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좋은 답변 매우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관념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드는 생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대생이다. 최대생이면 쟤 되게 운동 잘할 것 같아. 쟤 몸 되게 잘 쓰겠다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과다. 그러면은 내가 컴퓨터 고장났을 때 왠지 고쳐줄 수 있을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공대생이라면은 약간 조금 후줄근할 수도 있다. 뭐 공대 남대 이런 생각도 쉽게 가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고정관념 가운데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실 버스커 분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7학번 새내기인 우리 버스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학교 자체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신입생으로서 어떤 감정들을 많이 느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김상호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17학번이고 작년에 재수를 해서 이제 올해 21고요. 사실은 컴퓨터공학과를 오게 되면서 저는 제2의 사춘기? 어떻게 보면 제2의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것 같아요, 이번 1년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제가 인문계 학생이에요. 문과 학생이죠.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3년을 그 문과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를, 학과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재수까지 하게 됐는데 현역 때랑 재수 때랑 이제 좀 제가 원하고 기대한 결과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좀 삼수를 한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다양한 것 좀 사회적인 그런 거에 그 기준도 아무래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오게 됐는데 막상 오게 되니까 제가 공부했던 분야,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이랑 올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이랑 괴리감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17학번 신입생으로 제가 입학했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대학교를 입학하고 자기 과가 정해졌을 때 내가 대학교로 오면은 이런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되지만은 막상 배우는 내용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뭔가 다들 각자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올해 혼란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지금 사실 이 현장에도 지금 저랑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혼란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지금 과과 공부는 이러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하고 싶은 거나 제가 하고 싶은 방향성이 되게 정반대니까 지금 내가 학교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 되게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됐던 게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제가 지냈던 고등학교는 좀 다른 분들이 계시던 고등학교에 비해 좀 많은 학업량과 좀 입시 결과를 좀 잘 내는 그런 학교의 환경에 있었고 재수하던 환경에 있다 보니까 공부에만 집중을 했지 제 주위 환경이나 이렇게 고민이 있었으면 그걸 털어놓는 거를 잘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 진학도 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니까 좀 잘 안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계속 담아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담아두기라보다는 비록 어리지만 이 친구 저 친구 이런 사람 저런 분들 많이 만나면서 좀 물으면서 해답을 많이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저보다 코딩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다양한 조언을 얻게 되고 또 저처럼 인문계처럼 들어왔는데 저처럼 조금 적응을 이렇게 저처럼 잘 못하다가 좀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방향성을 많이 잡고 제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그분들도 되게 제 고민을 저는 처음에 그런 기대를 안 했는데 되게 깊게 많이 고민해주고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그런 제 고민도 들어주고 그분들도 제 고민을 하면서 좀 공감이나 진심에 대한 그 힘을 좀 많이 오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리를 해봤을 때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나 혼자서 다 이렇게 앓고 있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한테 그걸 한번 이야기를 넌지시라도 해보고 다시 이게 돌아왔을 때 내가 색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힘든 것도 많았잖아요, 입학을 하고 나서. 근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또 주면 주는 게 있고 또 받으면 또 돌아오는 게 있는데, 상호 씨가 그러면 반대로 주위 학우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거나 말로써 그 사람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줬던 경험은 없나요 혹시? 크게 소소한 거는 일단 팀플 과정이었고요. 아무래도 팀플 과정 하면은 대부분 일치 과목 일치분도 이제 98년생 20살의 친구들이 많은데 21살 친구들이 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때 그런 거 좀 잡아주고 좀 방향성이나 이렇게 모호했을 때 그 친구들 이야기가 좀 잘 들어가 주면서 좀 조별 발표나 그런 발표들이 진행이 되게 잘 됐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여기 아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종교 생활을 계속 규칙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그런 종교 생활의 리듬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삶 속에서 굉장히 오는 되게 불안정성이 이거 되게 극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올해 되게 신기했던 게, 가천대 오면서 기숙사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방에서 이제 각자 살던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다가 학교 오게 됨으로써 이제 종교 생활을 이제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물론 종교적인 것 때문에 예민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하거나 좀 자세한 얘기들은 조금은 많이는 못 해줬지만 그 친구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그분 친구들이 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름의 방향성을 찾은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참 신기하고 되게 감사한 오히려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씨가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은 뭔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때 혼자서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공감과 진심을 통한 남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진실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컴퓨터공학과라는 이 학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런 내추럴한 꿈은 아니잖아요. 이런 진로를 선택을 했을 때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와서 선택을 한 그런 전공인데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혹시? 사실 어려움은 되게 많죠. 왜냐면 딱 저희 학과 들어가면 코딩을 잘하는 친구와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코딩을 잘하지 않으니까 개론 수업이나 이런 거에서는 학점을 어느 정도 챙겨갔는데 딱 실습 과목 들어가니까 제가 완전 밑바닥을 깔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스텝을 밟으면서 실력을 이미 쌓아왔고 저는 올해 이제 이걸 하게 된 거니까 차이가 나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어렵지만 지금 배우는 실습 과목이나 이런 걸 차근차근 배워가면 조금 더 실력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요즘 현대는 이제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뤄야 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사회에서나 이렇게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좀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력은 좀 제가 키워야 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중분들 중에서 우리 17학번 상호 씨를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접근해봐라,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남한테 감히 내가 뭔데 누구한테 조언을 하게 되냐. 하지만 오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음이 열리실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다른 주 머스커 분들에게 상호 씨에게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전과를 결심을 했어요. 저는 반대로 관광이라는 공부를 고등학교 3년 내내 나는 이 공부를 꼭 해야겠다라는 거랑, 그리고 관광이라는 글자 자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배우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제게. 그래서 대학에 딱 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관광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이거를 원했던 걸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뜻 전과라는 게 참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1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그 과에 가서 같은 학점으로 같은 조건으로 졸업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저도 꽤나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전과라는 단어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게 상호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학과에 많이 뭐라 해야 되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 학과에서 학생회도 활동을 하고 또 학과 공부를 하면서 성적장학금도 받을 만큼 누가 봐도 와 저 친구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막 하고 나니까 와 이건 진짜 내 길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니까 바꿔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과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내가 이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아 이 활동이 일단 끝까지 해보고 진짜 안 맞으면 그냥 쿨하게 돌아서면 그냥 미련도 안 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학과에서 내가 이 공부가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런 거를 원해서 온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소희 씨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대학교라는 공간이 사실 되게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의 전공을 가지고 입학을 했지만 다른 공부들도 내가 마음만 있다면은 충분히 한번 시도는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소희 씨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전과를 하려면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대학교 되게 기회의 땅이니까. 근데 왜 패션 디자인학과에 전과를 결심하게 되셨고, 지금 사실 저희가 이야기를 크게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소희 씨가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회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전과생이 그과의 학생회장이 된다는 게 조금 되게 의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패션 디자인학과를 가시게 됐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패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통 여자분들의 남자분들 보시면 옷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옷 좋아하고 액세서리 만드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냥 그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저도 상호 씨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고민을 했던 게 대학교 4학년을 일단 졸업은 해야겠는데 내가 그럼 이과는 아니면 어디를 가야 할까 그 고민을 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4년 동안 뭔가 내가 졸업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처음에는 저도 컴퓨터 쪽 생각을 했었고, 컴퓨터나 왜냐면 워낙에 요즘 흔한 거니까 컴퓨터나 아니면 실내 건축이 우리 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쪽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좀 고민인 게 내가 이렇게 취미로 삼았던 게 일이 되는 순간 내가 이거를 일을 하면 돈을 벌면서 이걸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연한 기회로 저희 할머니께서 시집 올 때 가져온 진짜 고물 재봉틀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 여러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 되게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재봉틀. 혹시 그런 재봉틀 내가 집에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나요?
어. 몇 분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재봉틀을 우연한 기회로 받게 됐어요. 이제 받게 되었고, 그럼 내가 이걸로 뭘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2년 전에는 혹시 생활한복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로망을 가져왔을 생활한복을 갖고 싶었어요. 갖고 싶었는데 이게 내가 돈이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럼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무모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자랑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나 이거 만들었어요. 나 이거 너무 잘 만들었고 예뻐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그냥 혼자서 좀 앓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SNS 하시나요? 어떤 거 하세요? 네.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페이스북이죠. 네, 저도 그때 페이스북을 하다가 페이스북을 막 그냥 생각 없이 내리고 있는데 한국민속촌이라는 곳에서 한복으로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재밌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재밌네? 그래서 근데 한복으로 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되게 할 수 있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복을 만드는 대회인지 아니면은 뭐 한복을 뭐 입고 이렇게 걷는 대회인지 혹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별로 지식이 없이 그냥 신청을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랑하는 대회인 거예요. 내가 이런 예쁜 한복 이렇게 곱게 입어요. 이라던가 아니면 이순신 장군 코스튬을 하신 분도 있었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한복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뭐 그렇게 자랑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상을 받은 거예요. 그 2등을 했어요 제가. 이게 감사합니다. 상을 받고 나니까 뭐지? 나 이거 잘하나?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사실 옷을 뭐 만든다거나 해도 주변에서 저 친구 야 너 잘한다 이렇게 하면 형식상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집에도 재봉틀을 워낙에 흔한 기계 때문에 기계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재능도 아닐 거야. 사실 패디과 가면 무조건 나보다는 잘할 거야. 그런 막연한 고정관념? 그런 것도 있었어. 나만의 벽?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내가 객관적인 상을 받으니까 이거 나 잘하는 거구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때 처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고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존감이 일단 되게 높으신 스타일인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소희 씨가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기회가 오잖아요.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데 그걸 선택하는 게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과를 해야 돼. 뭘 하지? 이걸 해보자. 할머니가 재봉틀을 줘. 봐도 말어. 봐도 재봉틀로 한복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 대를 나가 마라. 이 과정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도전을 하는 게 되게 가볍고 큰 마음 없이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항상 성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두려워서 지금 복수 전공을 패디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실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실기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직접 옷을 만드는 네.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론 위주로 듣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혹시 전공하는데 어려우신 점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했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네. 학부생과 학생회장의 상담 과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물론 했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전과했을 때 내가 1년이나 늦었는데 이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진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이게 참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말았으면 하는 게 아주 뒤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는 첫 학기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뒤처지는 게 없었고 오히려 그때 그 수업에서 그 페디과 학생들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시도를 할까 했을 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사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안 들 수는 없지만. 지금 상호 씨의 이야기와 소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내가 생각을 했을 때와 직접 와서 부딪혀 봤을 때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일단 패션 디자인과의 학생회장님 맞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 약간 사적인 질문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되게 패션 고자입니다. 네. 오늘 제 스타일은 어떤가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뭐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스킹 사회를 보게 돼서 옷을 입고 오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약간 오늘 곡성의 황정민 스타일인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네, 안에 입으신 게 좀 있은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칙칙해요. 예, 상처뿐인 버스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멋있으세요. 야, 얼른 이야기를 옮깁시다. 옮겨서 그러면은 저를 떠나서 오늘 이렇게 청중분들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요. 이분 스타일이 되게 멋있다 하는 청중 한 분 선정해 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바로 던키노스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볼게요. 다들 그냥 되게 겨울이다 보니까 검게 입으시네요. 선글라스 끼신 분, 선글라스 끼신 분 좀 그러게요. 선글라스 끼신 분? 네. 지금 선글라스 끼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뒤에 안 돌아보셔도 돼요. 이거 던키노스 쿠폰인데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항상 기회가 항상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으니까 뭐 계속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소희 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은 학교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기회에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게 대처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모든 것이 다 값진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겁을 조금만 덜 내고 먼저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소희 씨의 이야기를 살짝 정리를 해보고 학교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학교 밖에서 지금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지금 제일 왼쪽에 망부석처럼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지은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박수. 지금 우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CEO세요. CEO로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학사구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이 아르벨이에요. 되게 뭔가 멋있어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멋있을 것 같은 건데 뭘 하는 건지 한번 또 왜 하게 되는지 천천히 한번 이야기 풀어주시면은 감사히 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1학년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맨날 한 일주일에 5일 정도를 술을 마셨고요. 그리고 맨날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일단 안 갔어요. 밤에 술을 먹고 한 3, 4시까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가고 다시 저녁에 술을 마시러 가고. 저 그럼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앞에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셔보셨으면은 혹시 괜찮은 술집 하나만 추천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저는 3파전을 추천합니다. 3파전에 두부김치를 꼭 드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3파전 가셔서 두부김치에 꼭 막걸리 한번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 3파전에 제휴를 맺은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방황을 했던 이유가 제가 1학년 때 관광경영학과에 들어오면서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약간 인생의 모토가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굉장한 약간 자아실현의 욕구가 굉장한 사람인데 3년 동안 관광여행학과에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관광 마케터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관광경영학과에 들어오니까 저는 되게 기획하고 막 이런 게 중심될 줄 알았는데 약간 되게 사무적인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저희 학과가 뭐 별로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절대 관광경영학과를 비하하는 버스킹이 아닙니다. 네, 저는 저희 학과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저랑 좀 달랐어요. 제가 추구하는 거랑. 그래서 방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이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이루고 싶었고 뭔가 하고 싶었던 목적이 사라졌을 때 그때 새로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학년 때의 지은 씨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술도 많이 먹고 그냥 학교도 잘 안 나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엄연히 본인이 하고 계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지금은 또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1학기 때 그렇게 지내고 나서 2학기가 되면서 우연치 않게 패션 모델이나 헤어쇼 모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서 모델을 하기에는 약간 통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무리한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그 일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패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꿈이 생겼어요. 패션 쪽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가 브랜드 런칭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가 브랜드를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대부분 그러면 제가 물려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일단은 뭐 브랜드를 아버지께서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가 들리니까 뭐 가업을 물려받은 이야기인가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이제 물려주신 거는 그냥 아르벨이라는 이름 하나였어요. 그냥 제가 모든 거를 이제 디자인부터 이제 판매나 마케팅, 운영 이런 거를 제가 다시 꾸려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한테 이름만 주시고 그냥 너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해라에 가까운 해줬으면 좋겠다였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자아실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고 했기 때문에 아빠랑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또 다시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집을 나왔어요. 2달 동안. 아예 아버지를 안 마주치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영원히 아버지를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약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 그런 오기? 약간 이렇게 내가 성공해서 이걸로 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라는 오기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가 약간 강요 아닌 강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듦도 겪었지만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쯤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그 일이 뭘 하는 일이고 뭘 파는 건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은 씨가 오늘 자신의 브랜드에서 취급하고 판매하는 물건을 하나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우드를 소재로 주방 소품부터 인테리어 소품,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샵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상품인데 좀 이게 표정이 복잡해서 완전히 고급화를 한 브랜드여가지고 네, 이럴 때 서로 도와가는 멋있는 버스커 분들의 모습입니다.
아르베리 나무 박스를 파는 브랜드는 아니죠. 이걸 열어보면은 이제 네, 이렇게 주방 소품 같이 도마인데 약간 트레이용으로 플레이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용품에 대해서 저희 라이프스타일 샵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라이프스타일 샵을 운영 중인데 저는 이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원래 분야가 패션이었기 때문에 되게 융합을 하려고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지금 기획 중이고 되게 많아요. 지금 저 도마를 봤을 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은 그 혹시 그 나홀로 산다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일상생활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상민이 나와서 되게 멋들어진 도마에 음식 이렇게 혼자 살아도 어떻게 보면 궁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저희 문화가 돼가고 있고 그런 아르벨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좀 그런 뭔가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아르벨 물건을 판매하러 나온 판매사원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패션이라 하면은 사실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마랑 패션을 이어는 건지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그러니까 마케팅을 패션이랑 연계돼서 하려고 해요. 일단 먼저 기존 라이프스타일 샵이라면은 마케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기존에 주방용품을 파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물건을 팔고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뭐 예, 역시 그 뭐야 라이프 스타일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걸로 마케팅을 많이 하죠.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맞아? 네, 보통 이렇게 선전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막 뭐 나무 그림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선전을 해요. 근데 저는 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일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랑 계속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지금 원래 꿈이 코스모폴리탄 에디터였어요. 패션 에디터여가지고 그쪽으로 어떻게 엮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왜 라이프스타일 샵으로 관련된 잡지는 못 내? 이런 마음으로 하나 간행물을 제작을 해야겠다. 제작을 해서 매거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다양한 정보가 이 라이프스타일 샵의 저희 제품이 이렇게 다양하게나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잡지를 기획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말할 때 패션 브랜드랑 이렇게 도마랑 콜라보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고급화한 브랜드예요. 약간 백화점에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브랜드여가지고 지금 저는 네 약간 하이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고 싶어요. 하이 해가지고 패션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패션? 높은 패션이에요? 뭐 제가 그 지식이 없어서. 네, 예.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름만 찍어서 나가도 이게 하나의 콜라보고 아니면은 캠페인을 같이 하던가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려고 지금 내년에 기획 중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보통 패션 잡지에서 화보를 찍을 때는 사람을 찍잖아요. 사람 옷 주위에 그런 화보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소품을 가지고도 화보를 촬영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잡지 화보도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 일단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되게 물건이 되게 그런 미가 있잖아요. 미적 요소가 있으니까 잡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한 게 학업과 병행을 한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만 하신지 그냥 담백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못해요.
못하고 저는 되게 그 갈등에 아직까지 놓여 있어요. 나는 학생일까 아니면은 이걸 해야 될까. 되게 저도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패션에 대해서 저도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관광경영학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팀플도 못하고 오히려 제가 수업을 들으면은 다른 팀플이 저희 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폐가 돼가지고 수업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행을 못하고 있죠 지금. 예부터 이런 말이 있죠. 또 가지치기를 한 나무가 예쁘게 자라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아르베를 운영을 하시면서 팀플 하나를 포기하시고 뭔가를 계속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오시잖아요. 근데 또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열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 분들의 이야기를 전반적이게 한번 다 들어봤는데요. 학교 생활을 처음으로 새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지만 사람들과 소통과 나누고 그 정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은 상호 씨, 그리고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노력을 해서 자신만의 길을 열어보는 것에 두려움 없이 출발을 했던 소희 씨,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는 큰 뜻을 찾지 못했지만은 학교 밖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자신이 비록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엮어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지은 씨의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 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셔도 되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되게 특색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간단한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바로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네, 저쪽에 뒤에 남성분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핑크색 옷 입으신 분 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대표자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 대표인데 이게 지금 솔직히 재산세 문제 때문에 지금 예, 약간 복잡한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재산세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아까 지은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학업과 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한 문제도 같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장 주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뭐 신입생 우리 상호 씨에게 질문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해도 좋고, 전 상호 씨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지금 신입생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을 텐데 뭔가 더 해보고 싶으신 건 없으신가요? 사실 이번 학기 중간고사 끝나고죠. 이번에 해커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좀 사회적으로 좀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일까를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짜는 건데, 원래 그거를 사실 신청을 했다가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너무 아직까지 프로그램 실력이 좀 베이스가 아직 깔려있지 않아서 좀 바탕이 쌓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는 지금 제 전공에 지금 당장 전과에 뭐래 이거 하는 건 아직 좀 섣부른 결정인 것 같고, 지금 2학년 때까지는 3학년 4학년 학과 공부를 좀 쌓으면서 이러한 버스킹과 같은 좀 사회과학적으로 액티브 넘치는 활동들을 같이 참여, 좀 두 가지 토끼를 한번 다 잡는 게 제 가천대 대학교 생활의 목표입니다. 되게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뭔가 학교 생활하면서 즐길 요소는 뭔가 못 찾으셨나요 혹시 그러면? 저 즐길 요소? 아니 뭐 그냥 사람 다 만나고 그냥 좀 중앙동아리도 다양하게 있고 딱 가고 하니까 그냥 원하는 사람 만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 사람이랑 대화하고 썼던 거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그런 게 저는 일종의 제 재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신 경험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뭔가 선의에 더 없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 작성된 소통나무에 적힌 글말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가져다 줄 수 있으실까요? 자,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소통나무라고 해서 여기 적힌 질문들을 저쪽에 걸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가지는데, 네,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혹시나 내년에 이 버스킹을 보러 오신다면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하나 적혀져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뜬금없어요, 근데 사실. 넌 항상 잘하고 있단다. 넌 최고야. 네,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청중분들한테서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더 여쭤보시고 싶은 것들은 없나요? 네, 저쪽 뒤에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중 관광경영학과 청중으로 온 박세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주제랑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3학년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번 학기 통틀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학을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휴학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거세게 반대를 하니까 이걸 제 소신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등록금 내주시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 이 고민이 너무 지금 저 괴롭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버스커 분들 중에서는 휴학을 생각하고 계신 적이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제가 약간 그랬어요. 올해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도 휴학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제 뜻이 학교를 다니고 싶은 거여서 학교에 계속 남기로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의견 소신대로. 왜냐면은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결국에 이제 본인 인생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휴학을 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정확하다면 휴학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휴학이라는 게, 휴학하고 혹시 어떤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쉬고 싶으신 거예요? 쉬고 싶기도 하고, 저도 관광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약간 관광경영학과 되게 방황의 학과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앞에 나오신 분들처럼 딱 이제 뭔가 구체적인 목표나 꿈이 있어서 다른 돌파구를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괴로워도 참고 그냥 견뎠거든요. 내 업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 휴학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진짜 뭐를 좋아하고 뭐가 하고 싶은지를 찾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뭔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고민을 하고 싶은 휴학이라면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휴학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못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학비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봤는데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휴학을 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장학금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휴학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저는 부모님한테 돈을 막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뭔가 내가 어떤 거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하는 휴학이라면 정말 관광에 밀고 나가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쉬고 싶다라면은 그 휴학이라는 게 참 반년이 붕 떠버리는 게 짧지 않은 기간이어서 그냥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학교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은 씨의 이야기는 약간 휴학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 고민해, 이런 스타일. 역시 약간 자기 자아 실현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대로 답변해 주셨고, 소희 씨도 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휴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1학년인데 휴학 갑자기 얘기 나와서 1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근데 저는 쉬는 게 절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3년을 솔직히 남들보다 센 고등학교 다니고 재수까지 했어요. 근데 진짜 거기서 남는 게 물론 그 와중에서도 다양한 사람 간의 관계도 챙기고 자기가 놀 것도 챙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약간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거기 주변에 있는 거 잘 못 보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지금 선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 공부가 세다 보니까 그거 하나 보고 달리시다 보니까 계속 소진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쉼이라는 게 절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그 쉬면 회복하는 거 결국엔 휴식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예, 약간 옳은 이야기, 다들 옳은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조금만 조언을 붙이자면은 사실 저희가 태어나서 뭔가 학업을 시작을 한 지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학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에게 온전히 6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과연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 그런 시간을 찾기가 쉽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취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1년이 과연 후회가 될지 안 될지라는 그 생각도 본인이 판단을 내리는 거지만은 약간 인생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던킨도너츠 쿠폰도 제가 다 나눠드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되게 공감과 소통 그리고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거를 깬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남을 조금만 더 관대하게 보고 그 사람의 좀 말을 믿고 소통할 줄 알고 정을 믿는다면은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시작할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셨지만은 끝이 나오고 있을 때는 뭔가 약간 썰렁해진 기분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진정한 공감왕이고 우리의 이 캠퍼스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색채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들이 될 수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5회차 가천이 마이크 버스킹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렸던 용지에 저희 버스킹 피드백 꼭 한번 적어드리는 거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가천이 5회 마이크 버스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